자, 이번에는 이제 일반 정보, 순수 정보, 사회에서 말하는 정보, 군이나 국가기관에서 말하는 정보, 정보란 무엇인가를 봤어요. 그죠? 봤으니까, 그러면 그 정보 중에서도 이제 인텔리전스라는 정보를 국가정보 앞에 내셔널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국가정보, 국가라는 말을 붙여서 이제 국가정보로 한다. 그럼 국가에서 쓰는 정보들은 뭐냐? 왜 국가에서 정보를 또 따로 쓰냐? 국가정보 정의가 엄청 많아요. 국가정보 정의가 엄청 많아. 근데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나도 다 쓴 건 아니에요. 학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쓴 건 아닌데 여기까지라도 일단 해놓고 나머지 추가로 나오는 분들은 기억을 하자는 거야. 이것도 모르면서 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나오긴 나왔어요. 시험, 원래 이 분야가 나왔어요. 이 분야가. 시험 나왔다. 자, 아래에 나열되는 정보의 정의는 정책 결정자들이 국가 안보, 여기 뭐야? 국가 안보와 정책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국가 정보다. 핵심은 뭐죠? 국가 정책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가 바로 국가정보다 말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슐스키라는 학자는 뭐라고 그랬냐? 자, 여기 나온다. 이제 이 말들을 기억을 못하면은 이거 슐스키가 말한 내용을 기억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마다의 그 특색 있는 질문 내용 그걸 봐야 돼. 슐스키 저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는 실제, 잠재적, 그 다음에 뭐 정책 위반, 여기 다 쓰기 힘드니까 안 되겠다. 그죠? 그렇지 않지 말고 여기서 보자고. 요 실제라는 거는 현장, 실제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요? 북한이죠? 북이라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적이라면은 뭐가 있을까? 말하기 좀 어렵지만은, 과거 같으면은 어디요? 중국이나 소련, 러시아가 우리가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적인 적인데 실제 있는 적, 잠재적인 적. 이건 여기에 뭐가 위협이다. 위협을 내가 다른 색깔로 표현 안 했지만은 저 위협에 대비하는 위협에 대비하는 거다. 이번에 위협이라는 말이 시험 답이었어요. 이 문제 여기 정의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도 나왔는데 그 답이 바로 이 위협이라는 거야. 국가 정보가 왜 필요하나 이거야. 무엇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위반 시행에 관한 지식이다. 지식과 이런 내용들을 요것들이 핵심 단어들이다. 에이브람 슐스키에서 나오는 거는. 근데 뭐다? 끝에는 뭐다? 지식이다. 근데 무엇에 필요한 지식이다? 정책 위반 및 시행에 관한 지식이다. 무엇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 또는 잠재적인 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 끝났죠? 슐스키는 명확하게 이 단어로 끝이 나. 그런데 이제 추가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 정보는 근본적으로 외부 집단이 숨기려고 한다. 노력하는 첩보 자료. 우리가 찾는 첩보는 상대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상대 입장에서 보면은 다투기 싫은 숨기고자 하겠죠. 우리도 뭐야? 보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보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는 뭐야? 또 그 보안을 뚫고 들어가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숨기려고 노력하는 첩보 자료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을 쓰는 이유다. 그렇죠.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는 이것이다. 정보라는 것은 요거는 부차적인 이야기고 이것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고 그 진짜는 바로 이 지식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지식. 그래서 슐스키의
정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프리 리첼슨. 내가 교재에다 올려놓은 것들은 사실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일 많이 정의되고 있는, 그 다음에 많은 교재에서 제일 많이 그러니까 회자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첼슨 또 나오네. 자, 요 말은 같다. 실제, 잠재적, 이렇게 말은 같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정보란 외국 국가 또는 적 또는 잠재적 적 세력이나 요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세력이나 요소를 말을 해놨어. 아까도 적은 나오죠? 이런 뭐 적 또는 잠재적 적이 나오는데 여기 뭐냐면 작전 지역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여기는 작전 지역, 그죠? 앞에서 앞부분은 리첼슨 씨나 슐스키나 비슷한데 뒤에서는 뭐냐면은 작전 지역이라는 말이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리첼슨이나 슐스키는 시작은 비슷하다. 그러나 가다 보니까 리첼슨은 작전 지역에 관한 지역까지 나와버렸다. 그 다음에 또 차이는 뭐냐? 이 말을 써놨더라는 거야. 수집 처리 종합 평가 분석에서. 이건 순서대로 아니에요. 요 순서대로 아닙니다. 순서대로 내가 마음대로 순서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본래는 우리는 뭡니까? 제일 먼저 평가, 수집, 처리, 평가, 종합, 분석, 종합 먼저, 종합 분석이지. 분석, 종합해서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이게 사실은. 근데 리첼슨 씨 교수 책에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라는 책에서는 이 순서대로 써놨어요. 그 순서를 내가 하나도 안 버린 거예요. 그대로 써놨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누구다? 리첼슨이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는 뭡니까? 아까는 지식인데 여기는 뭐로 나와서 산물로 나와 있죠. 프로덕트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knowledge라는 영어를 썼고 여기서는 product라는 영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죠. 그 많은 학자들이 해놓은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다는 자체가 정말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모든 교재들이 국가정보학이라는 출발점이 다 미국이나 영국이기 때문에 그 학자들이 말한 내용들을 전부 우리 번역해가지고 짜집기 하고 모아놓은 것이 우리 교재들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같은 내용이라도 번역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로엔탈. 정보란 요구를 나오네. 정책 수립자 요구가 앞에 나와요. 그죠? 다른 데서는 전혀 맛보지 못한 내용이야. 정책 수립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식이다. 자, 여기는 지식이 또 뭐다? 인포메이션으로 나온다. 지식을. 그죠? 이를 수집, 처리, 가공한다. 간단하죠? 이게 수집, 처리, 가공. 요 세 단어밖에 없어. 영어에도. 컬렉션, 그다음 뭐 프로세싱, 또 뭐 모르겠다 이 뭐. 하여튼 이 영어 세 단어밖에 없어.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나?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해본 게 로엔탈 교수가 쓴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용어가 나온다 이제. 정보는 첩보라는 보다 첩보가 뭐다? 광범위하다는 뜻이죠. 정보는 첩보라는 보다 광범위한 범주는 누구다? 얘는 첩보다, 그죠? 첩보. 밑에 있는 하위 집합이다. 정본이는 내보다 범위가 좁다 이거야. 그죠? 범위가 좁은 하위 집합이다. 그래서 모든 정보는 첩보이지만 모든 첩보는 정보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골라야 된다. 첩보에서 골라가지고 뭐다? 정보를 만들기 때문에 첩보는 엄청 많이 있는데 여기서 골라가지고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첩보가 훨씬 많죠.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정보성 첩보들은 또 정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바로 정보가.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 수집, 처리, 가공, 그 다음에 정책 입안자, 정책 수립자 요 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정책 수립자의 요구대 수립자 좀 있으면 또 다른 유사한 게 또 나와요. 그 비교를 해야 돼. 심선 씨하고 이런 지식이다 하는 걸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셔먼 켄터. 이 셔먼 켄터는 미국의 정보의 국가 정보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그야말로 2차 세계대전 때도 이 셔먼 켄터 씨는 활약을 엄청 했습니다. 그죠? OSS에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CIA도 있었고, 그래서 원조, 미국의 미국 정보 공동체의 원조라고, 원조, 할아버지. 그래서 정보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 여기 16쪽 밑에 보면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라는 책이죠. 제 밑에 각주에 보면은 그 각주에 나와 있는 이 책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정보는 지식이고 활동이고 조직이다 이 설명해 놨어요.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은 그 전체가 보면은 이 지식, 활동, 조직을 설명해 놓은 게 그 책이라.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knowledge, 그 다음에 활동, activity, 조직, organization. 근데 사실은 이 지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직이 있어야 뭘 할 거냐. 그리고 조직이 가만히 있으면 되나? 활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직이 활동을 해가지고 뭘 생산한다? 지식을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 과거에는 시험 문제가 지식, 활동, 조직 아닌 것은 이거야. 셔먼 켄터의 정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나 쉬운 문제였죠. 점수를 사실은 주기 위해서인데 요즘은 이거 잘 안 내. 너무나 많이 이제 알아놓으니까 그래서 뭘 알아야 되나?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이건 내용을.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지식이란 뭐라는 정보 순환 과정이 나오죠. 왜? 생산을 하려면은 이게 뭐야? 활동이죠. 어떻게 보면 이 활동을 통해서 정보 요구, 첩보 수집, 처리, 분석, 생산을 거쳐서 생산되는 산출물. 그러니까 정보 활동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만들어내야 돼. 정보 순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지식이라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 근데 본래 이제 이걸 하려면은 조직이고 활동이고 지식이다. 이래 말할 순서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셔먼 켄터 씨가 그렇게 하기 싫다 이거야. 자기는 지식이고 활동이고 조직이고 이렇게 써놨어요. 책 자체에. 그러니까 순서가 이래 됐어. 그런데 보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돼 있죠, 그죠? 왜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생산물이 나와야만이 뭐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산출물이고 요 순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 활동은 뭐야? 산출물, 정보 지식을 어디 갔어? 생산하기 위한 정보 요구, 수집, 처리, 분석 모든 과정, 즉 순환 과정과 비밀 공작 활동, 방첩 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영역이란 뭡니까? 이 네 가지죠. 이것이 뭐다? 전부 다 활동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직. 모든 정보 활동을 수행하는 정보기관. 그렇죠. 조직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식은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산물이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이 주체가 누구냐? 이 조직이다. 주체. 이 주체가 바로 조직이다.
조직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활동을 해야 되고 조직이 활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바로 지식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국가안보법이라는 게 있죠. 국가안보법에 보면은 정보라는 용어는 뭐다? 요렇게 간단하게 나서 해외 정보와 대정보로 본다. 대정보로 본다. 대정보가 뭐다? 방첩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군무원이기 때문에 군 출신이 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 군 출신이.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정보란 적군 및 적국에 관한, 여기는 아예 단정적으로 적군과 적국이라고 에 관한 총체적인, 단순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지식. 이건 뭐냐? 우리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작전 명령 1번이 상황이죠. 상황 중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적군이죠. 적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군이라면. 그러니까 그 적군 제일 먼저 나온다. 이 총체적인 지식이 제일 먼저 나와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군의 계획 및 행동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는 작전 명령, 작전 계획이나 명령 딱 나오면은 시작하는 게 1. 상황, 2. 임무 이렇게 해가지고 5까지 나와요. 5까지 나오는데 여기 적 상황, 나, 아군 이렇게 요거 먼저 적 상황이 제일 먼저 나온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나의 임무를 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아군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군들의 임무는 뭐냐? 아군이 아니고 나의 그러면 임무는 뭐냐? 이 적을 파괴하기 위해서 아군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 속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작전 계획의 나의 임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야? 모든 여기서 시작이 되니까 그죠? 그게 총체적인 지식으로서 계획 및 행동의 기초가 된다 이 말이지. 적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훈련이라든지 실제 작전을 한다든지 제일 먼저 브리핑을 하는 사람은 누구다? 정보참모다, 그죠? 정보참모가 제일 먼저 이제 국제적인 동향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적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제 뭐야? 이 순서대로 장명 옥양 순서대로 시작되는 게 바로 이거다. 그 다음 7번째. 험한 그 교수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 끝없는 은폐와 기만이라는 말이 들어있어. 끝없는 은폐와 기만. 정보는 모든 종류의 첩보 자료를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다? 끝없는 은폐와 기만으로 가득 찬 부분을 꿰뚫고자 하는 노력이다. 정말해서 적이 엄청나게 강한 방첩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 방첩 활동에 보면 방첩에는 보안도 있을 것이고 수동적, 능동적 방첩이 다 있을 것이다 이거야. 그 방첩을 뚫고 들어가야만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끝없는 은폐와 기만으로 가득 찬 부분, 이 부분 방첩을 여기는 말하는 방첩을 저 상대국의 방첩을 꿰뚫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정보는 정보 활동과 목표의 비밀 보호 노력 간의 경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정보 활동을 하지만은 상대는 뭐다? 방첩 활동을 한단 말이야. 그것과 나 사이에 하여튼 경쟁이 뭐다? 정보다. 정보. 정보라는 게 그걸 이제 뭔지, 정보라는 게 국가 정보라는 게 뭔지 이제 좀 감이 오죠, 그죠?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이 딱 잡힌다 이제 지금은. 자,
자, 그 다음에 심서. 제니퍼 심서. 아까 누구였습니까? 로엔탈을 그랬죠? 정책 수립자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그랬잖아. 그죠? 그랬는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정보 사용자로서의 정책 결정자를 위해서. 그 차이가 뭡니까? 로엔탈은 정책 수립자의 요구자, 그죠? 정책 요구단. 반면에 여기는 정책 결정자의 를 위해서, 정책 결정자를 위해서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된 지식으로 보고 있다. 희한하게 여기는 뭐 프로세스나 이런 말을 안 쓰고 정리라는 어레인지라는 말 영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지식이다. 쉽죠? 심스크는. 그 다음에 잭 데이비스. 여기서는 하는 말이 질적으로 우수할 때 정보에 대해 비교 우위적 관심을 갖는다. 참 너무 쉽게 쉬운 말을 썼는데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죠? 그래도 정보학자니까. 질적으로 우수할 때 앞에나 우리가 또 정보의 질적 요건을 배웠죠. 그죠? 질적 요건을 배운 이유가 바로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우수할 때 정보에 대해서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클 워너. 워너는 적대 세력. 정보는 적대 세력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위협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영향을 이렇게 써놨어.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주거나 영향을 주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정보는 만들어 놓은 정보는 다 정보는 비밀 활동이고 비밀 생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원어는 뭐다? 비밀로 통한다. 원어는 비밀로 통한다. 데이비스는 질적으로 우수해야 된다. 제니퍼 심슨은 정책 결정자를 위해 수집해서 정리하고 분석된 자료다. 지식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해를 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보를 정의를 이제 마치고, 그러면 이런 국가 정보를 정의해 놓은 이런 국가 정보가 왜 필요한지 한번 봅시다. 왜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냐? 정보의 필요성. 자, 국가 위기 및 주요 사태에 관한 조기 경보. 우리가 나라가 흥망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저 조기 경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래요. 조기 경보가 안 되면 한 방에 무너져, 나라가. 그러나 조기 경보가 안 되면 대처를 할 수가 있어. 우리가 6.25를 당한 이유도, 6.25 남침을 당한 이유도 조기 경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기 경보가 됐으면은 미군들이 미리 사전에 들어왔을 거야, 아마. 사전에 들어왔을 거고, 또 우리 전방에 있는 우리 군들도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날 밤에 우리 고위급 장교들이 술 파티에 안 갔을 거야. 근데 다 술 파티 가버렸잖아. 그죠? 가버리고 말단 병사들하고 말단 지휘관들만 전방에서 총알바지하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왜? 이것 때문에. 이번에 리비아도 마찬가지고 모로코도 마찬가지다. 그죠? 특히 리비아 같은 경우는 전혀 그 토네이도에 대한 조기 경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와이 마우이에도 산불 났는데 아무런 경보가 없이 순간적으로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조기 경보 할 수가 없죠. 전봇대에 있는 전기줄에서 합선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버렸는데 거기도 또 하필은 강풍이 불어가지고 동시에 딱 마주치 버린 거야. 순식간에 다 타버린 거지. 리비아도 그렇다. 리비아 같은 경우는 또 조기 경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코비드-19도 마찬가지야. 초창기에 우리가 허둥된 이유는 뭐냐면은 제대로 조기 경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걸 누가 막았어요? 중국에서 막았죠. 중국에서 조기경부를 못하게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다 이게 주요 사태잖아. 국가 위기 및 주요 사태.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게 조기경보인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국가정보기관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정보기관이 왜? 그래서 정보관들을 어디다? 각국의 해외에 뿌려놓았단 말이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실제 외교관들은요, 가면은 외교관들은 눈으로 현장을 보기는 보지만은 뭔가를 파가지고 보고는 하지만은 그런 그 생각은 별로 안 가져. 판단해가. 내가 빨리 보고를 해서 어떤 사태를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 그냥 보고만 위주야. 그러나 정보관들은 그렇지 않죠. 이게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 다 판단해가지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그렇죠? 뭐든 협상할 때도 뭐가 있어야 돼? 우리 대통령이 그냥 가서 상대국하고 이번에 41개국 대단하죠? 유엔에 가셔가지고 대통령이 41개국과 회담을 했어, 회담. 대단하잖아. 2박 3일, 3박 4일이가 뭐 이 사이에. 엄청나죠? 그러니까 정보 요원들 얼마 죽었다겠지 뭐 죽어났다 이 말이에요. 다 뭐다? 이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되거든. 외교관들끼리 되겠습니까? 유엔에 파견된 사람들만 되겠습니까? 모든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다 갖다 붙었을 거든. 이거 하려고. 그래서 이만큼 중요해. 왜? 유엔에서 하니까 국제정세, 국가정책 두 개를 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 정보 요원들이 다 알고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또 이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 수시로 변하잖아요. 어제의 적군이 오늘의 아군이 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고 뭐 그렇잖아. 그리고 전에 우리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뭡니까?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버린다 이거. 그런데 저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정보기구들도 마찬가지 임무 자체도 또 변화가 돼버린다. 그런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래서 이 미션 크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우선 미션 크립을 한번 보고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미션 크립을 제대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최초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임무의 범위나 목표에 대한 간섭 또는 임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종국에는 실패를 가져와 그 간섭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뭐냐? 처음에 임무를 받았어. 그 임무를 받아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정말 잘했어. 잘하면 이제 그걸로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또 다른 임무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이 또 바뀌어버리죠. 바로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의 전문이 아닌 집단인데 그 부분 업무를 줘버리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만해라. 그렇죠? 이게 바로 여기서 나왔어. 1993년도에 미국 평화유지군이 소말리아에서 인도적 지원 작전을 하죠. 평화유지군으로서. 평화유지 활동과 반군과의 전투 수행을 하는 이게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야. 인도적 지원 작전만 해로 갔는데 나중에 평화유지 활동을 플러스 해가지고 이 전투를 수행한 거야. 전투. 원래 전투군이 아니란 말이야. 그 임무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소말리아라는 것은 수십 개의 종족이 있어요. 수십 개의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소말리아에 들어갈 때는 이 많은 부족 중에 어느 부족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이냐. 어디 기지를 털어야 될 거 아니야. 기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좀 크고 우호적이고 이런 집단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기지를 만드는 거야. 하면은 요것들이 소부족들이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기지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지원하러 갔어.
지원해줘. 평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러 갔는데 요것들이 말을 안 듣고 덤비는 거야. 도전을 하는 거야. 그 결국은 평화 유지 활동으로 갔는데 얘들이 총을 쏘니까 총을 가지고 대드니까 총을 쏠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은 뭐야? 전투를 수행했거든. 전투. 그래서 이게 임무가 엉뚱하게 변화됐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즈 기자가 이걸 보고 있더니 이게 바로 미션 크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최초에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가 생겨났다. 그래서 여기 또 이 하나의 또 예를 보면은 2011년도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군이 리비아 내전에 개입했다. 리비아는 아직도 하고 있죠, 내전이. 그래서 개입을 해가지고 사실은 처음에는 인도적 목적으로 갔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안 되겠다. 처음에는 리비아를 그냥 단순히 도와주려고 갔어. 그래, 안 되겠다. 나중에는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 정권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서방에 유리하도록 우호적인 정치인들로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권을 목표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노플라이 존 여기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원래 노플라이 존은 뭐냐면 유엔에서 여기는 전투기 비행하지 말라고 해놓은 데거든. 근데 그거 무시하고 막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미션 크립이다. 임무가 바뀌어버렸다. 그 뭐냐? 그만큼 국제사회가 시시때때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단 말이야.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 누가? 국가정보가. 그래서 국가정보, 그래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외교관계 유지 및 외교활동에 활용한다. 이거는 우리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서 활동을 할 때 다 누가 국가정보기구가 없으면 기관이 없으면 그 많은 외교관들을 만날 수가 없어. 자료가 없어가지고. 근데 바로 그럴 때 활용을 했죠. 그 다음에 국가 유지와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고. 그 다음 필요시 국가 통치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거는 이제 국가정보기구, 국가정보를 수단으로 사용한다. 어떨 때는 이제 비밀 공작 아니면은 또 다른 국가정보 정책을 정책을 집행을 할 때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 국가정보가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사실은 통치 수단으로 쓴다는 말은 국가정보라는 말보다도 국가정보기관이라는 말이 더 맞을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국가정보의 특징.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잘 알아놓으셔야 돼.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 비밀성, 한목적성, 전방위적 성격, 종합성, 요 세 가지. 요거는 충분히 쉬운 문제로 낼 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면 무조건 문제 만들 수 있죠. 근데 주로 이제 요즘은 그 옛날하고 달리 요걸 가지고 많이 이제 그것도 예를 먹여요. 요거. 요 부분이. 말이 애매하거든. 말을 애매하게 써놨으니까 요걸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지문으로 만들어서 틀리냐 맞냐 한단 말이야. 아주 못된 문제예요. 요 부분은. 자, 비밀성. 아까도 말했지만은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의 보안을 뚫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서로가 거부하죠. 나도 거부하지만 상대도 거부한단 말이야. 그 거부한 자료들을 입수해야 되고 또 도청, 절취, 매수 등 극단적인 수단이 동원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동원돼야 된다는 말이 나오니까 요거하고 좀 있으면 이제 또 상충되는 말이 나온다 이제. 그죠? 극단적인 수단이 동원이 돼야 되고 또 노출 시 상대방 기만 출첵에 허위 정보를 입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몰랐어.
정보관이 나는 몰랐어. 근데 상대는 나를 알아버렸어. 알고 내가 무슨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상대가. 그러니까 요걸 가짜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자발적인 협조자를 통해서 나한테 정보를 주는 거야. 나는 그러면 뭐야? 엉터리 정보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노출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자신을 절대로 비밀로 유지해야 돼. 자신을 사람이 숨겨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비밀성이라는 거 특징이죠. 그죠? 정보관이 노출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비밀성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비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냥 한목적성. 한목적성이 뭐냐? 합의는 뭐냐? 목적에 부합돼야 된다. 그죠? 국가 정보는 목적에 부합돼야 된다. 근데 목적에 부합을 되려면은 이런 불법적인 내용을 써야 된단 말이야. 도청, 절취, 매수 등 이런 거. 저렇게 안 하면 목적을 달성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저기 하면 또 불법이니까 불법을 하면 안 된다. 이래 나온다. 그 불법하다 걸리면은 노출되면 국가 망신이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이 말이에요. 국익을 목적으로 한 전향적, 적극적 활동이다. 이거 뭐야? 오로지 목적 달성을 해야 된다.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그렇죠? 그래야, 이게 국익의 보탬이 되는 거지. 성공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정보 활동의 합법적 처리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무리 이 목표를 달성을 하더라도 최소한 걸리지는 마라. 정말해서 합법적으로 하고 걸리더라도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노출만 되지 마라. 이 비밀성만 유지해라. 그러면은 한목적성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곤란하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곤란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최대한 비밀성을 가지고 한 목적을 달성을 해라. 근데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아주 우습죠. 정말. 그 다음 불법 및 부도덕성 폭로 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한 목적도 달성하지만 합법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하여튼 문제는 뭐다? 목적은 무조건 달성하라는 게 여기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되 최대한 합법적으로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전방위적 성격, 종합성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전방이라는 건 뭐야? 전체죠. 모든. 국가정보는 유기적이며 종합적인 실용적이다. 종합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 국가정보, 국내정보, 국외정보,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사이버 모든 게 다죠. 그래서 국내정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 해외정보 마찬가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세 가지 비밀성, 한목적성, 전방위적 성격이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걸 또 전방위적 성격을 종합성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 없이 전방위 없이 그냥 종합성 이렇게 쓰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보의 분류. 국가 정보의 분류는 간간히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분야를 가지고 나올지 모르지만은 간간히 나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또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나오겠죠. 자, 국가 정보 분류 학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분류 기준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교재에 써놓은 거는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분류하는 부분 중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만을 뽑아내서
그래서 본서에서는 사용 목적 뭐 이런 여기 나와 있는 방법으로 다 분류했다. 보자. 그래도 제일 먼저 분류할 때는 뭐가? 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 이 정보를, 국가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뭐다? 정책 정보냐, 안보 정보냐, 그죠? 그러니까 정책 수립할 때 사용하는 정보는 정책 정보. 그리고 여기 수립 집행 평가죠. 국가 정보, 국가 정책에 정책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책은 안보보다도 훨씬 범위가 크잖아요, 그죠? 다양한 부분은 안보는 군사 분야예요. 왜 군사 외교 이쪽 분야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안보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책 정보냐, 안보 정보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는 사용 주체. 그러니까 또 어떤 다른 교재에서는 사용자 수준이라고 이렇게 많이 써요. 사용 주체보다는 사실은 사용자 수준으로 더 많이 씁니다. 사용자 수준. 사용자 수준은 뭐냐? 국가, 정말해서 지금 여기는 정부죠, 정부. 정부 지도부. 국가정보라는 것은 이 정부 지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중앙부처 각 처 장관실에서 사용하느냐 요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국가 지도부의 정책 결정자 아니면은 밑에 정책 결정자를 도와주는 이 부서에서 사용하느냐 이게.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쓰면은 국가정보고 밑에 각 부처에서 쓰면은 뭐다? 국가 부문정보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수준이죠. 사용자들을 직위가 얼마나 높냐? 그걸 또 따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오는 분석 형태. 요거는 분석 형태라고도 하고, 시계열적이라고도 합니다. 왜 시계열적이냐?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과거 정보는 기본으로 하고 현재 정보는 전용이라 그러고 판단 정보는 판단 미래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계열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분석 형태가 과거를 중심으로,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를 중심으로 분석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눴다. 그래서 기본적은 정태적 지식이라고 그랬죠. 정태적인 뭐라? 가만히 있는 거지. 우리가 말하면 그 통계 자료 같은 거, 인구수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철로, 이런 것들 안 바뀌잖아, 잘. 그게 기본 정보잖아,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나중에 보면은 전략적 정보의 기본 요소로 나오는 베스트 맵스라는 게 있어. 그게 바로 기본 정보라는 거야. 국가 정보에서는. 그 다음에 동태적 정보. 이거는 움직인다. 이 정태적 정보가 움직이면 동태적 정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그 나라의 인구 변화가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순식간에 막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가 인구 변화가 생겼다. 그거는 바로 현용 정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동태 정보는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누가 했나? 시몬 켄트다. 그래서 참 이걸 설명 안 했네. 판단 정보는 또 기본, 현용 요거 두 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요게 또. 그래서 기본, 현용, 판단 요 세 개로 하는 것이 시몬 켄트고 그 밑에 보면은 기본, 현용 정보를 하는데 요걸 또 판단 정보를
전략 경보 정보하고 예측 정보로 두 개로 구분을 해버렸어. 이게 뭐야? 누가? 케빈 스택이라는 사람이. 요것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분석 형태 시계열적으로 할 때 기본 정보, 현장 정보, 판단 정보는 세문 켄트가, 뒤에 기본 정보, 현장 정보, 전략 경보 정보, 예측 정보는 케빈 스택. 그렇게. 그다음 대상 지역은 너무 쉽죠? 국내, 해외. 요소는 다 같아. 그다음 수집 방법. 이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대답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운데, 그죠? 이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